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엊그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미세 조정을 했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늦췄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풀지를 않았는데요. 그러자 자영업자들이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서 가계부를 켜놓는 점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입장도 모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비대위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몇 개 단체가 지금 가입돼 있습니까? 네, 저희 비대위는 그 자영업단체로 12개 단체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회원 수만 해도 상당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를 포함해서 네. 회원 수가 많은 그 단체,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을 당한 업종을 중심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기자회견을 계속 자정에 열던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 시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저희가 9시에 일률적인 시간 제한을 시간 제한으로 규정하는 걸 좀 폐지하고 예.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그리고 업종별 맞춤형 그 방역 기준을 좀 설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네. 예, 그래서 0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3일 동안 시한부로 지금 개점 시위를 벌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그렇습니다. 몇 곳 정도나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점 시위를 하는 것은 3일 동안 진행하는 3개 점포고요. 네. 네, 점등 시위는 그 비대위 12개 단체와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스터디 카페, 공간대여협회 같은 단체까지 포함해서 전부 19개 단체가 네. 9시부터 12시까지 간판과 그 사업장에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밤 9시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시간을 더 늘려달라, 풀어달라 이런 거잖아요. 일단 영업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방역 기준을 폐지하고, 예. 그리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좀 과학적인 근거로 방역 기준을 오히려 더 강화해도 좋으니 네. 획일적인 영업 기준, 영업 시간 제한 기준을 좀 폐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럼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업종별 특성에 맞게 좀 조정을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 저희 자영업 그 업종들, 특히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를 받았던 업종들이 저희가 모여져 있는데요. 네. 저희를 통해서 확진자 감염이 이루어지거나 이랬던 그 사례는 굉장히 극히 미미합니다. 예. 0.1%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 예. 이 1차, 2차, 3차 확산의 모든 피해는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식의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지금 9시 시간 제한을 했을 때는 그 7, 80% 정도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집합 금지나 다름없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주점이나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7시, 8시 정도부터 영업이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1시간 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 여는 게 더 큰 손해를 가질 수 있어서 아예 집합 금지와 다름없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의 방역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방역 기준에 대한 그 실태를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번 설 연휴가 고비니까 이번 설 연휴 지나고 한 13일에 발표될 개편안에서 일부 풀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 좀 흘러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좀 완화된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영업 금지를 좀 풀어줬죠. 카페나 실내 체육시설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샤워실을 개방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 비수도권 지역 시간을 1시간 늘려주셨거든요. 근데 이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무슨 과학적인 근거 또는 방역의 무슨 인과관계에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선심스 그냥 조금씩 풀어준 거다. 예. 네,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데요. 예. 이런 식의 방역 기준 변경이 아니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역 기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 비대위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지 간에 정부나 그 여당하고 이야기는 좀 나누고 계세요? 예, 저희가 14일 날 그 연초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14일 날 발족을 했는데요. 네. 1월 14일이요. 그런데 15일 날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 진성준 위원장님하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원, 이하경, 박홍근 의원을 모시고 저희 그 집합금지, 집합 제한 업종들의 입장을 전하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네, 다행스럽게도 그때 그 을지로 진성준 위원장님이 민주당 안에 있는 그 국난극복위원회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 주에 방역 기준을 설정하는 방역 당국 그 분들을 두 분을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을지로 뭐 국난국복위원회 중대본 그리고 자영업단체에서 사자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이 보상 기준 논의에 자영업자를 참여시키고 이걸 좀 상설화하자. 매주 만나서 업종별로 요구를 좀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 그리고 방역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당시에는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만남 이후로 뭐 다시 만나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런데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이제 손실보상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좀 관련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네네. 일단 좀 이게 워낙 이제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이제 그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끝에 이제 정부 여당은 특별법 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일단 그 저희가 연초부터 그 발족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발족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 헌법 소원을 내면서 같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합금지, 집합 제한 업종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 법을 만들어 달라는 헌법 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나서 같이 이 비대위를 결성하게 됐는데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보상이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나왔었습니다. 네.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있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달라라는 헌법소원을 냈던 거고요. 이제는 대통령도 총리도 이제 보상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보상은 보상답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보상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비대위가 매주 하는데 매주 모일 때마다 수십 명씩 폐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폐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 폐점 비용이라도 있어서 가능하신 거거든요. 네, 폐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폐점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더 극한 한계의 상황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법이 만들어져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출의 좀 확대나 공공 요금의 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서 그 선별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안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입니다. 예, 저는 지원금은 지난 1차 지원금처럼 보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자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지원은 지원이기 때문에 그 전국민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들 매출을 좀 확대하고 경기를 좀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시켜주시고요.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사실 그 형평성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소급 적용은 안 된다라는 입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금 현재 종식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어떤 자영업자들도 대통령이 손실보상을 논의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는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보상은 보상다워야 됩니다. 그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명령으로 예. 피해를 받은 부분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언제까지는 안 되고 언제까지는 된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발언은 진짜 자영업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그 손실 보상이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야기 될 때 이제 반드시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미리 여쭤보겠는데요. 네. 자, 영업 손실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잡을 거냐, 영업 이익 기준으로 잡을 거냐, 얘기가 좀 갈리던데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사실 그게 갈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일단 그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의 인건비 계산하는 것부터 조금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임대료도 지역이나 그 상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기준보다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전부를 보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줄어든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보상 금액으로 논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영업자 비대위 김종민 대변인이었습니다.